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온 지 지금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이래 됐는데요. 엊그제부터 격차가 약 10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26도 27도 이렇게 됐었는데 계속 열대야가 25도가 한계인데 25도를 계속 초과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 여름처럼 고온 다습하고 정말 더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어싱을 했습니다. 어싱은 점차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싱 인구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교차가 갑자기 이제 10도 이상 벌어져서 오늘은 16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진짜 29도, 28도로 아침에도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확 떨어진 거죠. 저 날씨가. 그래서 선선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아침에는 일찍 집에서 나올 때는 좀 쌀쌀하구나. 이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래 나왔습니다. 긴 옷을 입고 밑에도 긴 옷을 입고 이래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전히 이렇게 이제 광교산을 걷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몸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몸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무더운 여름에 그래도 어싱을 계속 해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한 것이고 그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선선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어싱을 몸에 쌓아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지금 이제 1년 5개월 그렇게 어싱을 했지만 작년 5월부터 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났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겨울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래 보니까 어싱은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지. 어싱을 이렇게 빠지고 자꾸 중간에 그러면은 잘못하면 뭐 멜장 도루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싱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활성산소 제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이 측정기 이런 것도 돼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밝혀진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고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활성산소 두산백과에 나오는 그 활성산소를 보니까 우리 몸의 질병의 90%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활성산소 맨발 걷기 들어가서 이제 쳐보니까 맨발 걷기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도 벌써 등록될 정도고 각종 연구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90%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질병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질병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는 너무 자만한 거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씩 벌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때 감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타민 C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왕재 교수의 제가 유튜브를 가끔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비타민 C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런 기전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보면서 이제 제 지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제거되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도 크게 증강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시면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기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감기가 우리 몸에 이렇게 평상적인 레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몸의 어떤 온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몸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있고, 습도가 있고, 주변의 스트레스의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또 어느 정도의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깨질 때 목 주위에 이게 항상 이게 바이러스는 죽는 게 아니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그 한 2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답니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몸의 그런 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서 저항하기 어려우면 그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그때 이제 살아나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감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안 걸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항상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이 필요하다, 면역을 항상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면역 증강에는 이 비타민 C 그거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비타민 C가 왜 좋냐,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타민 C가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비타민 E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적다. 그러면서도 이제 비타민 C를 계속해서 이래 섭취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면역 증강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에. 그러면 감기가 안 걸린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부응을 하고 발응을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면은 감기가 안 걸린다. 감기가 걸려도 금방 낫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전부 다 의학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맨발 걷기가 면역 증강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조금만 바깥으로 비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낫죠? 눈이 시원하죠? 맨발 걷기가 그러면은 면역 증강을 해서 감기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냐? 그런 걸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게, 이 면역 세포가 특히 우리 그 장에 많아요. 창자에 장에 많은데, 장에서 거의 뭐 70-80% 이상이 장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면역 세포가. 그런데 이제 면역 세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백혈구, 그 다음에 이제 뭐 T세포, B세포, 이렇게 뭐 NK세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면역세포 수치를 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세포는 얼마, 무슨 세포는 얼마, 무슨 세포는 얼마 다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NK세포가 가장 관심이 높은 거예요. 사람을 질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암이 걸리면 죽기도 하잖아요. 췌장암 같은 거는 아주 그 예후가 안 좋아서 뭐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암도 많이 치료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암을 제일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현대인이. 그래서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에 암이 뭐 거의 차지한다, 거의 뭐 1인가 이렇게 다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암을 안 걸리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셀, 영어인데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죠. 자연 살해 세포,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 하루에도 700-800개씩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죠. 생성이 안 되면 암 안 걸리죠. 그 생성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두면은, 면역이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게 암이 돼서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는 일어난 세포는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암이 결국은 온몸에 퍼져서, 제가 여기서 유턴을 해요.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인간한테 이제 암으로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NK세포 활성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NK세포는 제가 그 KBS 생로병사라는 책에서 예전에 이제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NK세포는 우리 몸의 암세포가 그렇게 수시로 이제 생성이 되고 이러는데 그 암세포를 발견하면은 암세포를 이렇게 탐지를 해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탐지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 NK세포가. 그래서 거기다가 물로 주입을 해서 NK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제가 NK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하고서 자세히 KBS 생로병사를 다시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NK세포가 그러면 NK세포 하나만 몸에서 증식이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몸에 NK세포가 증식된다는 거는 면역세포가 같이 증식이 되는 거지 NK세포 하나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맨발 걷기에서 면역이 증강된다.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이러면서 면역이 증강된다. 이런 이론을 이제 이황재 교수 이론이나 KBS 생로병사 이론을 볼 때 그러면 NK세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다른 백혈구나 T세포나 B세포, 면역세포의 여러 종류들이 같이 이렇게 증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NK세포 제가 수치를 이렇게 이제 NK세포 검사표를 보고서 요 한 달 전에도 검사를 했어요. 그래 2번을 검사한 거예요. 제가 최초에 검사를 할 때는 검사를 안 했었지. 평상시에 NK세포 뭐 맨발 걷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하고서 맨발 걷기를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NK세포 활성도 검사하니까 2000이 됐어요. 2000. NK세포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나 NK세포가 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여러분들 전쟁할 때 수많은 군사가 있으면 뭐예요? 100만 군사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 헛일이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활성도를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맨발 걷기 4개월 하고 나서 2000을 나타냈다. 이거는 제가 언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유튜브 할 때. 그러고서 이제 지금은 1년 5개월 됐고 제가 1년 4개월 정도 됐을 때 한 달 전쯤 다시 또 길이 좀 그러네요. 예. NK세포를 활성도를 또 검사를 했어요. NK세포는 잘 동네 병원에서 잘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으로 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하죠. 그게 이제 종합진단병원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가면은 다 잘 해줘요. NK세포 활성도 한 3만원 정도 5만원 정도 이렇게 더 낸 것 같아요. 돈을. 그럼 별도의 시트지가 나오는데 NK세포 검사는 별도의 용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NK세포가 정상이 500이다. 정상 수치가 정상이네. 그래 나오고 NK세포 활성도가 250 이하 150 뭐 100 고까지 이렇게 갈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면역이 저하된 거다. 이래서 세부적인 그런 요인이 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표준 수치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0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뭐 어떤 분은 60, 70까지도 된다고 제 댓글에도 나오더라고요. NK세포가. 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암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암과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4개월 만에 NK세포 수치가 2000이 됐다.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NK세포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정상이 500인데 2000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4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인에 비해서 면역의 제 수치가 4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검사한 거예요. 14개월 만에. 그 검사한 수치는 2000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3000 이래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는 2000 이상, 2000
2000 이하 이렇게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그게 이제 혈액 검사 기간마다 수치가 다 틀리게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 모르는데 2000 이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여전히 NK세포 변함없이 높은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만족해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감기가 이제 제가 감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감기가 이렇게 이기려면은 항상 면역이 이겨야지 약품이 이기면 안 돼요. 약품이 약으로 치료하면은 2주 걸리고 약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1주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두면은 감기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면역이 싸워서 이겨줘야지 약이 대신 면역 대신 싸우고 면역 너는 저리 물러가 있어 내가 대신 싸울게 이러면 면역은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라마르크의 그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쓰면은 활성화되고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거예요. 그 용불용설이야. 진화론에 나오는 건데 저는 뭐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저기만 잘하면 돼요. 어식만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NK세포가 면역을 증강시켜서 여러분들 감기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예로 저와 우리 집사람도 NK세포가 1000 정도로 올랐는데 겨울에 감기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매일 촬영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은 촬영했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감기 걸려서 제가 뭐 어쩌고 했다는 거 목소리가 변화된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전날 이제 과음을 하고 했을 때 목소리가 조금 변한 건 있지만 감기 때문에 뭐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주는 그 면역 증강 효과, 특히 NK세포 그 활성도 높이는 그런 효과, 또 이렇게 이 계절에 기온차가 심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그 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어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많이 증강시키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